그 크론병에 걸리고 나서 그러면은 네. 트레이너 하는 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거는 따로 없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직업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트레이너 일을 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던 네. 거잖아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고 삶에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이 체육대학의 스포츠 지도학과라고 거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크론병 환자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이제 트레이너시잖아요. 네. 그 동시에 그 하는 거에 입장이신데, 그 운동을 하는 게 크론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DNA 자체가 예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채집하고 뭐 사냥하고 수렵하고 막 그런 DNA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게 각인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게 됐잖아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풍요롭게 되니까 체지방도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크론이든 아니든 간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좀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이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체중을 어느 정도 올리려면 칼로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활동하는 그 칼로리보다 활동하는 게 좀 많이 적어지게 되면 섭취하는 칼로리도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좀 하면서 대사량을 좀 올리면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떨어진 체중도 올릴 수 있고, 체중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력이나 그런 대사 같은 것도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운동 자체가 몸을 좀 정상화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좀 정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NSCA라는 그 트레이너 자격증 관련 그 책인데, 거기 안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게 저항 훈련을 했었을 때 그 대장암의 그 발생 정도가 낮아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책에도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저항 운동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운동 자체에 유산소 운동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네.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아니면 섞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지. 저는 사실 섞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저항 운동은 우선은 좀 가볍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산소 같은 경우도 우선은 심폐지구력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저항 운동보다는,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 초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지. 레슨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상담하고 인바디 이제 검사하고 그 체성분에 맞춰서 어떻게 운동 방향성을 진행을 할 건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환우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제 생각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2-30분 가볍게 웜업을 유산소로 좀 해주고, 뛰는 것보다는 약간 등이 살짝 땀이 맺힐 정도, 그리고 나서 저항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해주고 다시 이제 마무리 운동 2-30분 그렇게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저항 운동이 무산소 운동 그쵸, 말씀하신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크론병 환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할지가 운동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네. 한번 그거를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보고 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닭 안심이거든요. 소금이랑 후추 간을 했어요. 소금 같은 경우는 그냥 소금을 넣을 때도 있고 맛소금을 넣을 때도 있는데, 사실 뭐 MSG가 크게 나쁘다고 안 해갖고 맛소금을 좀 넣는 편이에요. 보통 먹을 때는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고요. 그러면 단백질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는 한 120부터 한 170 칼로리 정도 돼요. 이 정도 양이 한 번 드실 때 먹는 약인가요? 거의 그렇죠. 100에서 150g은 한 번에 먹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치면. 보통 그렇게 해서 3-4끼를 먹어요. 그럼 이 닭 안심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실 갓팡에서 좀 구할 수 있죠. 갓팡에서 그러면은 네. 냉동 닭 안심 쳐갖고 그 생으로 오면은 네. 소금이랑 후추랑 해갖고 간을 해갖고 네. 먹는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닭 안심이라고 하는데, 좀 식어서 한번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맛을 안 봐갖고. 느낌은 완전 닭 가슴살이에요. 좀 뻑뻑하네요. 닭 가슴살을 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닭 가슴살 말고 닭 안심을 시켜서 드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사실 질려서, 사실 또이또이한데 닭가슴살이나 닭 안심이나 닭다리살이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으면 그나마 조금 더 낫고, 근데 사실 이렇게 구워가는 케이스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이런 제품으로 이런 제품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게 사실 좀 크론병 환자분들한테는 걱정이실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이것저것 첨가물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저희 트레이너분은 이런 제품을 드신다고 합니다.
맛은 좀 어떠세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뻑뻑하다? 네. 여기서 조금만 부드러우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약간 식어서 이런 느낌이지 맛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맛소금 하신 거죠? 네. 보통 이렇게 갖고 오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살짝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거나, 그리고 사실 뻑뻑해갖고 커피랑 이제 밥이랑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디카페인 물이랑 이렇게. 생각보다 요리 느낌은 나요. 그냥 억지로 먹는 느낌은 아니고, 네. 주로 이렇게 뻑뻑살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운동할 때. 닭다리살은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닭다리살이랑 닭안심이랑 닭가슴살이랑 돌려서 먹거나 네. 하는데, 보통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닭가슴살 시장이 치열해서 되게 맛있고 네.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왜 근데 닭가슴살인지 모르겠어요. 닭다리살은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이 조금 함유량이 높고, 얘는 이제 완전히 저지방이고 고단백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영양적인 면에서는 우수하죠. 아, 영양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닭가슴살이나 닭안심이 유리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영상 보시는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헬장 훈장님이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